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우리 촌철님들의 인사부터 챙겨 드리겠습니다. 네. 한선희님, 도착. 오늘도 실시간 방송 함께합니다. 힘차게 같이 출발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힘차게 출발하기에는 좀 춥고 죄송한데 제가 어제부터 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권영명의 소리가 근데 그 목소리가 더 나은데요? 네, 뭐 어떻게든 안 낫겠습니까? 자, 이신우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는 보일러 난방이 얼어서 고생 좀 하느라 들어오질 못했습니다. 야, 이 추위에 난방이 안 돼 버리면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요.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들어오셔서 우리 촌철님들께 멋진 최고의 하루 되세요라는 인사를 해주셨네요. 그 얘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하면 지금 뉴스도 좀 많이 나오던데 이 엄동설 안에 특히 독거노인 중심으로 에너지 취약층이 있잖아요. 돈이 없어갖고 난방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 사이에 뉴스에 이제 종종 올라오던데 전기를 올리는 뭐 한전이 적자가 심하다니까 올리는다 하더라도 뭐 가스요금 이런 도 뭐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이럴수록 좀 에너지 바우처 이런 거 좀 확대하면 안 됩니까? 해주면 좋죠. 아니 정말로 인간답게는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 최소한의 조건은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뉴스까지 봤는데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 때다가 돈이 없어가지고 연탄 보일러로 돌고 있다라는 뉴스 보셨습니까? 근데 연탄값도 많이 올라오고 또 구하기가 힘들다는 뉴스가 있던데. 근데 지금 그렇게 사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좀 국가가 좀 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알았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알면 저희 같은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습니까? 삐딱해지네요. 네. 뿌리 없는 나무님이 목소리 넌 누구냐라고 해주셨는데 더막갑니다. 죄송해요. 감기가 좀 독하게 왔습니다. 네. 자, 에이스타인 가실까요? AS타임 가시죠. 간밤에 전해준 소식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사면 이야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명단이 최종 발표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이게 이제 연관해서 사실은 그 형식만 놓고 보면 연관해서 볼 사안이 아닌데 자꾸 연관 지어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서원 씨 기억하시죠? 네. 개명전 이름 최순실 씨. 갑자기 나왔어요. 간밤에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구속된 게 2016년 11월 3일이었으니까 구속된 지 6년 1개월 만에 석방이 됐다고 하는데 엄밀하게 보면 석방이 아니라 형 집행정지 딱 한 달 기한으로 청주지검이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척추 수술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서원 씨가 이 척추 협착증, 디스크 이게 악화돼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계속 호소를 해왔고 그래서 결국 이걸 받아들여서 1개월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라는 건데요. 사람이 아프면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도 아무리 그러니까 죄수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저는 여기에는 토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문제는 공교롭게도 지금 최서원 씨가 지금까지 형 집행정지 신청을 몇 번을 했냐면 5번을 했거든요. 오. 근데 한 번도 받아들여 주지 않다가 이번에 받아들여 줬는데 하필이면 그 시점이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사면이 확정되기 직전에 지금 이게 결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건 사면 대상에 누구누구가 포함이 되느냐라는 문제거죠. 지금 거의 모든 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뜯어볼 필요가 있는 거고 여기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다수 포함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기사가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명단에 포함됐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꾸 염두에 두다 보니까 최서원 씨 형 집행정지와 자꾸 연관을 시켜서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 이것이 정말 일련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한다면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라 흐름 속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한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포인트는 그러면 형 집행정지 기한인 한 달 뒤에 거의 100% 연장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받아들여 그렇죠. 주느냐 아니냐. 네. 이게 또 포인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네요. 네, 놓치지 말고 봐야 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헬레나님이 법원에 가면 눈을 가린 저울을 들고 있는 여신상이 있다면서요. 지금 법 적용이 저울이 기울어도 좀 너무 기우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음표 남겨주셨는데 예. 이 물음표가 물음표로 끝날지 아니면 느낌표가 될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예산안은 처리했지만 여야 공방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뭐 쟁점 법안 여기에다가 일몰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계속 대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어제 안전운임제 연장 못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죠. 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본적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일몰제라고 그래서 이것만 하나를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네, 분명히 드린다고 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민주노총은 어제 민주당사 기습점거 시위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면서였는데요. 현장 상황 잠깐 들어보시죠. 일단 엘리베이터는 작동하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셨잖아요. 그러니까 CCTV 그 가린 거 치워주세요. 왜 또 갑자기 요구가 늘어요? 저희 여기 물건을 치거나 방해를 하거나 불파시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임시국회가 다 끝나도록 법안 소위에서조차 노조법 2, 3조를 의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식자들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이대로 있어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민주당사에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오늘 JB타임즈가 주목한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줄여서 농해수위로 부르는 상임위에 주목을 했는데요. 왜 거기로 갑니까? 이 농해수위가 내일 전체 회의를 열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건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전에 한번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국회법 86조 3항을 보면 법사위가 이 회부된 법률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때는 소관 상임위에서 간사간 협의 또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10월 19일에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법사위로 넘겨졌는데 2달이 넘도록 여기서 심의해서 본회의로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이걸 농해수위로 가져와서 표결을 통해서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면 본회의로 바로 곧장 직행시킬 수 있다. 그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건데 네. 농해수위 구성을 보면 민주당 의원이 11명, 국민의힘 의원이 7명, 그다음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과 윤미향 의원이 합세를 하면 5분의 3을 채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어렵게 돌아갈 길을 찾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본회의에 부의해서 처리한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농해수위 통과 다음 날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아예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움직임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시도가 2021년 국회법 개정 이후에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하나의 전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놓쳐서 안 되는 거죠. 네. 두 번째, 이 전례가 방송관련법이나 노란봉투법이나 안전운임제 등등 쟁점 법안의 릴레이 처리를 낳을 공산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면 모두 이제 그 대통령실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모든 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관심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어떤 릴레이 처리 이후에 나타나는 양상이 이른바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돼야 하는지를 던지는 하나의 화두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법안이 정말로 처리가 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직접적인 관심사 말고도 큰 틀에서 여러 가지에서 어떤 점검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상당히 중요한 현상이다. 그래서 지금 이 농해 수위에 주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펴봐야 되는 점이 많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과연 본보기가 될 거냐, 바로미터가 될 거냐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K 찰스님이 새로운 제도도 좋지만 새 길도 좋지만 우리 국회는 왜 문제가 코앞에 닥쳐야만 일하는 척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벼락치기는 거의 고질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그 점에 비춰서 또 하나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 그런 면에서 여기를 내일 주목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이시니까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공기관에서 인력 감축하겠다라고 하는데 전체 규모가 한 12,0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꽤 되는 숫자가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도 하나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건보공단 있잖아요. 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기존 정원 19,114명 가운데 343명, 퍼센티지로 하면 1.8%를 조정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잡은 조정 규모가 184명이었다고 하니까 거의 2배 줄여라 이렇게 나온 것이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라 대상인데요. 기능조정 명목으로 줄어드는 정원이 174명으로 가장 많고 조직 인력 효율화로 96명, 정원과 실제 현원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86명이 감축이 되는데 이 기능조정에 따른 정원 축소, 바로 이걸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이게 문재인 케어 축소와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요. 문재인 케어 축소 대상으로 지목돼서 뉴스를 많이 탔던 게 초음파 MRI 급여 관련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초음파 MRI 급여 관련 업무 인력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고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확인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당뇨와 고혈압 등에 대한 1차 의료 담당 부서와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서도 폐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좀 알아봤거든요. 아무리 그러니까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을 축소한다고도 당뇨나 고혈압 보장을 축소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좀 물어보고도 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그 밑줄 쳐야 되는 것은 당뇨 고혈압이 아니라 1차 의료라고 하더라고요. 1차 의료. 예. 이걸 읽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시범 사업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당뇨, 고혈압 등등의 만성질환자 있잖아요. 만성질환자가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받고 이른바 의료 쇼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합관리하는 시범사업을 펼쳐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합관리 시스템에 1차 의료기관, 그러니까 동네 의원도 포함을 시킨다는 것이었다는 건데 이걸 폐기하겠다는 거 아니냐. 전문가는 이렇게 풀이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또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면 나오는 의문이 하나가 있는데 통합 관리를 해서 의료 쇼핑을 막으면 오히려 건보공단의 지출 요인을 관리하고 줄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이게 지금 상황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관련해서 의료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민간에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혹 내지 문제 제기를 해왔었는데 요거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집중 점검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1차 의료기관을까지 그러니까 동원해서 통합 서비스를 하는 걸 굳이 이걸 폐지할 이유가 있느냐. 특히나 그러니까 병원이 많지 않은 농어촌 지역으로 가면 특히나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은 좀 제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유다님이 민간 의료 서비스 받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는데 과연 그런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김종희님은 효율화라는 말이 왜 감축이랑 같은 의미가 되었을까요? 라는 점도 좀 꼬집어 주셨네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전해드릴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뉴스입니다. 오디오 먼저 만나보시죠. 북한의 무인기 여러 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김포, 파주, 강화도 상공을 최소 6시간 동안 날아다녔습니다. 그중에 한 대는 서울 상공까지 날아 들어왔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천천히 날고 있는 비행체를 봤고 그 후에 바로 우리나라 헬기들이 한 2대가량이 그 주변을 돌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됐죠. 우리 군은 오늘 오전 경기도 일대에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 항적을 포착하여 대응하였으며 이는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다. 이 중 한 대는
수도권 북부 지역까지 비행하였고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일대에서 비행하였으며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하였다. 군 관계자는 무인기를 향해 경고 방송과 사격을 한 뒤 공군 전투기와 헬기까지 투입해 대응 작전을 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강화군의 교동도 서쪽 해안에서 헬기로 100여 발 사격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인기를 격추시키진 못했습니다. 무인기 5대 중 1대는 군사 분계선을 통해 이북 지역으로 복귀에 성공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4대는 추적 중 흔적이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네, 어제 이게 속보로도 전해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 많은 분들이 뉴스를 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사실관계를 다시 추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좀만 좀 그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군 당국의 발표를 보면 이 가운데 한 대는 수도권 북부로 비행했고 나머지 4대는 뭐 여기저기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표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수도권 북부 아니라 서울 영공까지 서울까지 들어왔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근데 격추도 못 시켰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6시간이 지나서야 하니까 알렸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문제는 무인기 넘어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북한 무인기 문제가 크게 논란이 됐던 게 2014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발견된 거에 청와대까지 어떤 그 촬영된 거 나오고 해서 그때 난리가 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8년이잖아요. 2014년이니까. 그럼 우리 군은 그동안 뭘 대비하고 있었습니까? 더 중요한 건 열흘 전인가 김승경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적 무인기 위협에 대비하라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2017년에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북한은 무인기를 통해서 사격 체계라든지 생화학 물자를 탑재해서 얼마든지 위해를 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아니 이런 가능성까지 군이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당연히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어야죠. 근데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왜 격추 못 시켰냐 하니까 뭐 아파트 상공 날고 있어서 뭐 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근데 만약에 실전 상황이었으면 그때는 어떻게 했을 건데요? 이것이. 아니 8년이라는 세월 동안 뭐 하고 있었느냐라는 얘기는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어제 뉴스를 보면 이게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무인기가 한 1000대를 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그럼 동시에 띄워서 그러니까 내려보내면 그때 어떡할 건데요, 도대체가. 대비 태세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제 이 상태 때문에 비행기 이용객들은 지연 이유도 모른 채 또 불편을 또 겪어야 됐고요. 또 경기도 북부에 사시는 분들은 계속 머리 위에서 뭔가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당국이 설명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강원도에서 저기 그 북한 그 도발에 대응해서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가 추락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비행기만 추락을 했죠. 그때 설명을 했고 주민들을 밤새 그러니까 공포에 떨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늑장 대응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마무리하죠.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